안녕하십니까. 이태선의 중독을 얘기하다 시간입니다. 이제 벌써 9월이 가고 이제 내일이면 10월이 찾아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아름다운 가을에 그 중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찰나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간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여하튼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알코올 문제. 알코올 문제는 도대체 무엇일까? 사람들은 알코올 문제에 대해서 술을 마시는 당사자나 또는 함께 사는 가족들 역시 알코올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상담을 하면서 이제 술로 인해서 문제를 가지고 오는 우리 클라이언트들, 가족들의 권유에 의해서 오는 분들도 있고, 또 이건 미국에서는 이 음주운전 처벌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에 적발되게 되면 여지없이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내리고 주정부에서 승인받은 저희 같은 상담센터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물론 많은 수의 음주자들이 자신의 음주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면 좋으니까 습관적 음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담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또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 우리 상담에 임하는 내담자들이 자신의 술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과 또 그것을 정확히 배우고 느껴서 자신 스스로가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담의 그 효과성에 있어서 분수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많은 수의 내담자들은 이 과정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부정심리에 갇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을 통해서 베스트 프렌이었기 때문에 이 베스트 프렌을 그 관계를 단절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겠습니까? 특히 이제 그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거의 필수품이 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회생활의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너도 마시고 나도 마시고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이 마시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술의 문제를 굳이 인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술 마시면 누구나가 취할 수 있는 거고 실수하는 거고 또 대한민국 사회에서 술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지배하기 때문에 자신의 술 문제가 굉장히 악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대통령 리더십의 문제로 왁작지껄하죠. 논란이 되고 있죠.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이든 간에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그의 그 리더십의 부재,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뉴욕의 막말 파문,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 전문 상담가로서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그리고 체험하고 있는 알코올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
또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과연 음주 문제가 이러한 사안의 핵심 포인트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이제 그 인생을 오래 살고 그리고 산전수전 다 겪었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클라이언트하고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 이민 온 지도 이제 뭐 반평생이 다 됐고 꽤 이민 역사에서 관록이 있는 사업가, 굉장히 규모가 있는 그런 농장을 경영하는 그런 분이신데 지금 이제 늙음하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정말 남은 것이 없다.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라고 자부하는데 과연 내 인생이 왜 이다지도 힘들고 초라한 그런 노년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런 고통을 토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정말로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마치 투쟁하듯이 살아왔다. 삶의 전쟁의 연속이었다라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남성들의 대부분이 이런 심리에 갇혀서 나이를 먹고 노년의 삶으로 들어가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 젊은 날, 그리고 중년을 넘어서 노년으로 갈 때까지도 마음의 여유가 없이 치열하게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라이프를 대부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 잔술이 그들의 삶의 페이소스다. 자신을 유일하게 위로해주는 그러한 매개체다. 강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에 대한 철학이 너무도 강하게 드리워져 있죠. 그렇습니다. 왜 술 맛이 그렇게 땡기지 않겠습니까? 정말 인생이 시작하면서부터 그 어깨에 무겁게 짊어지는 자신의 삶의 무게,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기대치, 남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공된 삶을 만들어야 된다. 가족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져야 된다. 여러 가지 이런 명분과 또 그 사회적 가치관을 가지고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한 투전한 그런 삶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체면과 명분. 그러나 그 내면에는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자신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지에 대한 내적 어떤 그런 인식이 정말 부족하다.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니 이러한 정서는 자연스럽게 어떤 내면의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어떤 중독행위가 서서히 스며든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국 남성들의 그 강박관념, 쟁취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경쟁심리, 돈, 출세, 명예, 또 신분, 학벌 엄청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필수 조건이다라고 생각지 않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 이런 말이죠. 삶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면의 갈등을 겪으면서 한 잔, 두 잔 마시는 술이 어느덧 알코올 의존의 심리를 누구나가 갖게 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빠져드는 거죠. 알코올 의존 심리, 이것들이 늘 내재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한번 술을 마셔본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글쎄요, 술을 좋아하는 분들은 한국 사회에서 아마도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마시지 않을까. 매일 마실 수는 없죠. 아무리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속이 일단 받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건강 염려증이 생기면서 알 수 없는 두려움 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추스려야 되고 챙겨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한 적어도 두세 번은 마셔야 되지 않는가. 자, 일주일에 2, 3일을 마신다. 제대로 정상적인 자신의 타임 매니지먼트와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그리고 자신의 스케줄에 대한 관리, 이것이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띵한 머리. 이제 술을 습관적 음주자들은 아침이 되면은 머리가 아프고 굉장히 그 탈진 상태가 되고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은 습관적 음주자들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금단 증상입니다. 금단 증상이라는 것이 어떤 손이 떨리고 환시 이런 발생하는 것들만이 금단 증상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금단 증상도 점점 더 악화되면서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보통 사회적 음주자들, 습관적 음주자들이 아침에 겪게 되는 두통과 또 그리고 정서적인 우울감, 무기력, 이런 것들도 금단 증상으로 간주한다. 혈액 내에서 알코올 성분이 빠져나가면서 느끼게 되는 금단 증상이죠. 그러니 하루 종일 어떤 정신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자신의 삶을 추스려 가기에는 역부족이 있습니다. 실수를 하게 되고 실언을 하게 되고 또 감정적으로 치닫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실수도 나오게 되고 의도치 않은 행동들이 나오게 되고, 또 왜 그렇게 알코올 의존 심리에서 습관적 음주를 하는 사람들은 숙기가 없어지고 자꾸만 낯선 것에 대해서 어색해합니다. 말주변이 없어지고요. 왜냐하면은 술을 마시면서 느끼게 되는 그러한 감정에 익숙하다 보니까 술이 깨고 난 다음에 그 감정에는 익숙하지가 않죠. 굉장히 하루하루 대처해 나가는 그런 심리 속에 빠지게 된다.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짐작이 갔을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즐겨 마시는 음주 습성은 굉장히 대단한 알코올 의존 심리에 빠졌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직간접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그의 술에 대한 그의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대단한 애주가고 주당이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되는 한은 그 백약이 무효이다. 주변의 참모들의 조언이나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여론 이런 것들이 자신을 압박해오고 억눌러 온다고 하더라도 술을 마시는 한은 그 다음날 깨고 난 후에 자신의 행동과 그 언행에 있어서 실수를 유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알코올 의존성을 가지고 사는 남성들의 고통이다. 참 이런 것을 통해서 글쎄요, 저도 이게 그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진단을 중심으로 해서 말을 한다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운데 그러나 대통령이니까 또 많은 여론들이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알코올이 술에 대해서 관대한 그런 문화 속에서 빚어지는 이 남성들의 이 고통,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도 정말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결국은 초라해지고 자신의 삶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부부간의 관계가 훼손되고 결혼 생활에서 정말 삐걱대는 그런 불협화음을 낳으면서 노년이 힘들어지는 그런 삶을 초래하는 것이 습관적 음주이다. 알코올 의존 심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또 제가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 알코올 의존 심리는 결코 감출 필요가 없는, 그리고 자신의 수치가 아닌 어쩌다 마시다 보니까 발생하게 되는 이 행동과 심리상의 불협화음이다. 어떤 상담과 전문적인 트리트먼트, 치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 만끽하시고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선이었습니다.